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남을 존중하려고 뭔가를 배웠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은 바로 이 지식의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지식이 어떻게 존중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학생의 실제 고민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이 학생의 고민이 뭐였냐면요. 상대를 존중하려고 갑을 개념을 배웠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진짜 더 잘해보려고 더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배운 건데 결과는 정반대가 된 거죠. 사람을 끊임없이 재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와, 이 배움이 만들어낸 딜레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학생의 역설입니다. 도대체 배움이 어떻게 이런 딜레마를 만들었는지 그 학생의 머릿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학생이 혼란에 빠진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갑을관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단순히 누가 위고 아래고 이런 걸 떠나서 사회적인 힘의 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 뭐 그런 거잖아요. 이 학생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과정이 딱 이랬던 거예요. 일단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는 바로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갑인가 을인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존중의 규칙을 착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 존중이었을까요? 아니죠. 머릿속은 계속 계산기로 돌아가고 마음에는 부담감만 쌓이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해답을 두 번째 파트, 지식의 덫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승의 진단은 아주 명쾌했어요. 문제는 갑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 방식,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관계에 잣대를 대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식을 사람을 재는 자로 써버린 거예요. 하지만 진짜 겸손이라는 건 내가 막 분석해서 이 사람한테는 겸손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태도. 바로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기서 스승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우리가 배운 지식은 마치 교과서와 같다는 거예요. 교과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장을 도와주는 도구잖아요. 평생 짊어지고 다닐 짐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과서를 어떻게 대하죠? 일단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엔요. 책장에 꽂아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초등학교 교과서를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들고 다니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영원히 초등학생 수준에 머무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지식도 똑같다는 겁니다. 일단 내 걸로 만들었으면 이제는 그걸 손에서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식을 사용하는 두 가지 길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한쪽 길은 뭐냐? 그걸 절대적인 규칙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지식은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려요. 반면에 다른 길은요? 그걸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지식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이자 훌륭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어떤 개념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가둘 감옥을 짓기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창살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요. 사실 이런 지식의 덫은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종교에서 배운 지옥이라는 개념 때문에 늘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베토벤 같은 엄청난 천재를 보고 나는 안 돼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특정한 이념에 꽉 갇혀서 다른 의견은 들으려고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과거에 배운 걸 놓지 못해서 현재에 갇혀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지식의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세 번째 파트, 단순한 답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명쾌해요. 해법을 찾기 전에 우리가 이걸 왜 배웠는지 그 목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갑을관계 같은 걸 배운 이유가 만나는 사람마다 스캔해서 이 사람은 갑, 저 사람은 을 이렇게 분류하려고 배운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모든 복잡한 배움은요. 사실은 딱 하나의 아주 단순하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원칙,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최종적인 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상대에게 겸손해라. 끝이에요. 더 이상 복잡하게 분석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하나의 행동 지침만 있으면 되는 거죠. 모든 지식이 결국엔 이 한 문장으로 모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약자니까 혹은 저 사람이 강자니까 이런 계산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비굴한 거죠. 진정한 겸손은 상대가 누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걸 그냥 내 기본 세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디폴트 값으로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 학생이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 이거 그냥 상황에 따라 써먹는 전술, 즉 방편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방편과 진리의 차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학생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이 갑을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사람들을 존중하게 만들려고 임시로 사용한 전술, 즉 방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었죠. 여기에 대한 스승의 대답은 정말 단호합니다. 진리에는 방편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임시로 쓰는 방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완전한 정답이라는 거죠. 방편과 진리의 차이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방편은 특정 상황에서만 쓰는 임시 도구 같은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삶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죠. 결국 갑을 개념은 겸손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학습 자료였던 셈이에요. 쓰고 버리는 전술이 아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식은 배우고 나면 쿨하게 놓아주세요. 둘째, 배움의 최종 목표는 복잡한 분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행동입니다. 셋째,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존중을 기본으로 장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그냥 상황 봐서 쓰는 전술이 아니라 언제나 통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꽉 붙들고 있는 지식은 없으신가요? 오늘 한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 지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